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몇 년 전부터 수출 분야의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른바 방위산업, 줄여서 방산이라고 하죠. 황금기를 맞은 K방산, 국내외적으로 무기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우리 구미의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경운대학교 무인기공학과의 박정수 교수, 구미시청 경제산업국의 지영목 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방위산업 육성 계획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이 중요한 건 알지만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방위 사업은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사실은 기술력이라든지 역량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해외 업체, 선진 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주해서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정비, 또 면허 생산, 이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역량을 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 항공사들한테 입찰을 해서 수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납품을 함으로써 그네들한테 인증을 받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의 독자 완제기를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에 그 수요가 군이 있었다는 거죠. 육해공군에. 그래서 육해공군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또 납품할 수 있고 실증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이 완제기를 우리 군에서 쓰면서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이 제품을 수출하고 하는데 실증과 인증이 되는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가 그걸 쓰면서도 굉장히 그 성능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KT1이라든지 K9, 또 T50 이런 어떤 우리의 지금 주력 수출품들이 전부 다 우리 군의 테스트 베드화돼서 실증과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그 국가에서도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화 산업이 된 거죠. 원래 한국이 제조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작은 반도체건 자동차 배건 간에 워낙 잘 만드니까 무기 산업도 그러하고 그리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도 어쩌면 요인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이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작된 납품된 제품이 실질적으로 실증이 돼야 되고 또 인증을 우리 군으로부터 만족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이 품질과 가격, 그러니까 품질과 성능, 가격 같은 가성비가 일단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특징상의 하나가 최단 기간 내에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를 지켜준다는 점. 그 다음에 또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을 할 때 기술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대편 고객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고객 우선주의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해외 거래선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무기는 한 3, 40년 동안 구매를 하면 계속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후속 군수 지원 체계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객들도 3, 40년 동안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군의 그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그대로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위상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무기를 더욱더 신뢰성을 가지고 구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 5년간 한국이 무기 수출 증가율이 177%,
이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제가 파악하기로 이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저희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1% 됐습니다. 1%. 예, 그리고 전 세계 한 13위 정도 했어요. 네네. 근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2.4% 점유율이 돼가지고 네네. 8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들하고 대등한 어떤 그런 관계로 가면서 이제 K방산을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고객들한테 그 호응을 얻는 게 일단 가성비가 좋다. 명확하게 품질이 우성하다. 네네. 그 다음에 납기를 철저하게 지켜준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원한다면 공동 생산이라든지 기술 이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신성장 동력 산업화되는 정도까지 이 방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국장님, 구미시도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방위 산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거 좀 알아보죠. 예, 구미시는 그 세계적인 방산 기술과 또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 시스템과 또 LIG 넥스원 네네. 또 그 중소기업으로 189개의 방산 관련 기업들이 있다는 게 첫째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전기 쪽에 구미에 1,7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언제든지 방산 쪽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기본적으로 국가 1에서 5단지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주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방산에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튼튼히 되어 있다 하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하기야 무기도 전기, 전자, 통신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프라에 관해서는 구미가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미가 K방산 수출 허브 도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2023년에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예, 5개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가 이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가 제일 큰 하나의 이제 계획이고, 네. 두 번째가 방위 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한 1억 원의 사업비를 해서 올해 내로 중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세 번째가 구미 국방벤처센터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을 예산 6억 원으로 네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구미시 관내 방산 기업에 저희들이 그 120억 원의 그 자금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다 이자 3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2차 보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비 150억 포함해 가지고 330억 규모의 방산 항공 우주용 탄소 소재 부품 랩 팩토리를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5가지가 원래 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가 방위산업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미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통신, 뭐 드론, 반도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전자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국방 산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이 전자 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방에 관련된 대부분의 전자 부품을 육해공 무기 공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렇죠. 형편이어서 이 전자 산업 부분을 빠른 시일 내 상용화의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구미시를 국방 그 산업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각 업체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있고 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국내 국외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완제기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증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은 장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외 그 어떤 완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그걸 만드는 업체한테 인증을 받아야지 납품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그 항공 방산 물류 전시회가 9월달에 경북하고 이제 구미하고 해서 아마 전시회가 열릴 예정인데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선진 전자 업체들을 방산 업체들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유치를 해서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우리 구미의 그 방산 전자 업체들하고 서로 매칭을 좀 해서 협상을 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어떤 부분을 참여할 수 있을지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미에 있는 전자 업체들을 선진국의 어떤 방산 그 전자 업체들한테 그 안내를 해서 같이 좀 둘러볼 수 있고 거기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그 연구 개발, 그러니까 이 상용화된 전자 제품을 방산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업체들이 사실은 자금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제품을 군 수요에 부합되게 개발해야 될 거에 대한 거를 타겟을 정해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그런 어떤 방산으로 전환됐을 때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위 산업의 인력 양성을 산학연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면 더 산업도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구미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어떤 인력이 굉장히 좀 줄어든 침체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위사업청도 사실은 방위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이 방위사업청이 국방계약학과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의 그 5대 핵심 사업이 인공지능, 또 드론, 반도체, 로봇, 우주거든요. 그래서 국방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사업을 6군데를 이제 이런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미도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 자체 인력,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서울시나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 구미에 있는 대학에 이 방위사업 학과 계약학과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구미의 인력들을 자체 충당을 해서 공급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미가 국방혁신 클러스터 선정 시에 지자체 그 업체 간의 방산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활성화로 해서 방산 업체로 전환할 경우에는 큰 폭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미 산업체와 연구기관, 학교 간의 굉장히 협력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들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방사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민관, 산, 학이다 군까지 정말 여러 주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구미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예, 우리 그 방위 산업의 특성상에 진입 장벽이 높고 좀 폐쇄적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안도 관계되어 있고 안보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미는 2019년부터 28명의 구미시 방위산업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방위산업 발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관내 82개 기업으로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를 창립해서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의 그 두 분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공동회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사청의 또 구미 국방벤처센터와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수시로 기업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방위산업청 그 하반기 적극 행정 사례로 이제 발표될 만큼 이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구미 지역의 산업 구조가 체질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대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20년부터 선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선정된 곳은 경남 창원이었고 작년에 우리 구미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대전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신 건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2020년도에는 이제 부품 국산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원이 기업도 많고 또 기본 인프라가 조금 더 우수한 이런 형편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원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연구 개발 쪽으로 이제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 쪽에 연구소가 많죠. 국방과학 연구소도 있고 또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소가 많다 보니까 대전이 이제 선정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정 도시가 이제 다음 달 4월에 결정이 되는데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삼수를 하게 된 우리 구미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예. 구미시, 경북하고 이제 구미시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대인 어떤 창원이나 그다음에 대전이 그만큼 또 노력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먼저 선정된 그곳에 또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구미도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굉장히 그 도전해 온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성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정무적인 그런 어떤 판단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하고자 하는 의욕 그런 어떤 지자체의 열망도 반영된 제안서도 있겠죠. 근데 구미시만의 그동안의 그 핵심 키워드를 잡아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구미시가 키워드로 잡은 미래 전자통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현 정부의 국정 아젠다이기도 하고 또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에 이제 곧 그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경북 구미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공을 기원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구미만의 전략을 정부에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시만의 혁신 과제도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두 번 뭐 실패했습니다만 요번에 그 국가의 과제가 지역 중점 전략 산업과 국방 5대 신산업을 접목해서 발전 방향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라 하는 게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지역 전략 산업이 중점 전략 산업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조를 하고 그 지역의 이제 전자통신, 반도체, 2차 전지 이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또 지역에 있는 하나 시스템, LIG 넥슨과 연계해 가지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방산 수출 도시로 우뚝 서겠다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구미가 될 거로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예. 근데 5년간 정부가 245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액수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점도 좀 살펴볼까요? 예, 만약에 이제 지역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150억 원의 그 첨단 방위 산업 진흥 센터를 1공단 내에 세울 겁니다. 세워서 거기다 95억 원으로 각종 시험 인정 장비를 들어 넣어서 기업들이 이용토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9명으로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성됩니다. 이 사업단에서 방산 소재 부품 연구 개발 또 각종 기업 지원 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들 그냥 기존 민수 기업에서 이제 방산 기업으로 전환을 한 50개 기업 그리고 또 새로운 방산 기업 창업을 한 50개 기업 정도로 제가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2,000명의 이제 취업 유발 효과가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MOU를 했습니다만은 하나 시스템이 벌써 2,000억, LIG 넥슨이 1,100억, 또 다행히도 구미 사공단에 삼양 컴텍이라는 이제 방산기업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에서 작년에
387억 MOU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이제 구매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제2의 도약 가능성도 꿈꿔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요. 네. 예전에는 교수님 국방 분야가 기술력이 뛰어나서 민간에게 이전을 해주고 우리가 사실 인터넷도 사실은 군사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방산 산업에 적용시킨단 말입니다. 예, 예. 구미시의 역할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그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민군협력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국방 쪽 관련돼서 방사청하고 또 산업 쪽의 산업부하고 서로 협력해서 민군 기술 협력 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사청하고 산업부하고 서로 그 회의를 해서 교류를 하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에는 국방의 최첨단 기술이어서 국방이 그거를 산업의 상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상용 업체들이 선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방 쪽에 접목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또 그런 연구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내려보내고 또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강점인 통신, 반도체, 드론과 같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최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구미의 국방 산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제 그 산하견 또 지자체가 굉장히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경북도하고 구미가 항공방산 물류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국내외 이제 국방전자 선도 업체를 초청도 하고 또 구미의 전자업체들을 서로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구미의 어떤 전자업체들이 국방에 관심을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노력 또 국방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미의 어떤 전자산업들은 아직 그 국방 관련된 이런 산업에 참여하는 게 아직은 많이 있지 않고 또 인증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선진 업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접촉해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초기 상태에서는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미 업체들이 이제 잘 인식을 하고 참여하는 게 높아지면 지자체도 이제 그만큼의 어떤 노력과 지원이 또 감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구미시 역할이 중요하네요.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줘야 하기도 하고 이제 끝으로 국장님부터 미래 국방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 구미시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방위산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민수기업과 또 군수기업 간 기술 교류 시스템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방산 핵심 클러스터가 지정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작용을 하게 되어서 구미에 이제 민수와 또 군수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낙동강을 이용하여서 무인 수상정 시험을 한다거나 또 공중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리는 등 방산기업이 지역에서 연구, 시험, 생산토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미시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위산업이 잘 달리고 날 수 있도록 시동을 잘 걸어야 되겠네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구미 지금 초기 상태에서는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북 구미의 국방 산업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업체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국방위기니까
군이나 방위사업청하고 어떤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서 군이 요구하는 어떤 전자제품에 대해서 어떤 거를 국산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파악을 해서 그거를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개발 사업화시키는 또 국산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업체 자체적으로는 이 국방 산업에 대한 전환을 위한 국내의 선도 업체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또 전시회라든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국방 산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 자체가 업체들한테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고 있는 방위산업, 우리 구미시의 방위산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구미는 반도체의 강한 도시죠. 반도체와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기전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두 분야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각각 다음 달과 올 상반기에 결정되는 우리 방산혁신 클러스터 또 반도체 특화단지의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